자, 이제 여러분들 그 284쪽에 실무 수행 평가 AT 자격 시험 맛보기 부분부터 하게 되는데요. AT 자격 시험 맛보기 그러니까 284페이지 교재는 284페이지를 펴주시고 제4부에서는 이제 시험 준비에 들어가는 수업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3일 패션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제 그 실무 수행을 한 바퀴 쫙 돌려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시험 준비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31i.com이라는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백데이터를 새로 설치를 해서 그거를 반영을 해서 이번에 회사가 어디냐면은 이제 용산전자예요. 이 용산전자라는 회사에 뭐 거래처라든가 또는 초기 2월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전부 한꺼번에 우리가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백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닫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실행되어 있는 더존 스마트 A 이 프로그램은 종료하시고 인터넷으로 가셔서 여러분 인터넷에서 31i.com을 검색하시게 되면은 31i.com을 검색하시면 이와 같이 주소가 검색이 됩니다. 클릭하시고요. 제품몰로 들어가십니다. 31i.com의 제품몰을 클릭하시면 왼쪽에 메뉴가 쫙 펼쳐지는데 이 왼쪽 메뉴에서는 AT 수험서 자료실로 가야 됩니다. AT 수험서 자료실. 자, AT 수험서 자료실을 열게 되면은 앞에 연도가 2021년도로 되어 있는 것. 앞에 연도가 2021년도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FAT 2급 여기 그 중에서 백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거, 그 중에 백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FAT 2급을 한번 찾아보세요. 회계실무 2급을 말하는 겁니다. 1급 말고요? 죄송합니다. 2급이 아니죠. 1급이지. 네네. 회계실무 1급 이겁니다. 예, 2021년 ICAN FAT 회계실무 1급 날짜는 2021년 1월 26일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을 클릭하시고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를 클릭하여 다운받으세요를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파일이 다운로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은 파일 열기를 눌러서 이것을 실행하시면 이와 같이 R집이 자동 실행되고요. 모든 파일의 적용을 체크하신 다음에 예 해주시면 쫙 압축이 풀리면서 짠 하고 자동으로 스마트 A가 다시 실행이 됩니다. 예 하시고 여러분이 회사 코드를 이제 용산전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산전자는 3100번입니다. 용산전자 확인. 여기 최신 버전 확인하다 하면 눌러서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최신 버전 확인이 나타나면 최신 버전 확인이 깜빡거릴 때는 그 클릭을 해서 업데이트를 이렇게 진행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용산전자 FAT 1급 용산전자 회사 코드 3100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부터 시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좀 빨랐나요? 네. 31i.com 다시 말씀드리면 31i.com 홈페이지에 가서 위에 제품몰이라는 메뉴를 선택하시고 왼쪽에 AT 수험서 자료실로 들어가시고 거기에 백데이터 자료 중에서 FAT 1급이니까 2021년 FAT 회계실무 1급 백데이터 여기를 클릭하시고
초록색으로 보이는 여기를 클릭하여 다운 받으세요. 여기를 눌러서 다운로드 받고 실행하시면 압축 풀리면서 거래처 아니죠, 회사가 쫙 깔린다. 끝내셨죠? 그래서 용산전자로 이렇게 시작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예. 예, 무료입니다. 교육용 프로그램. 예. 교육용 프로그램 집에 있는 PC에다 설치하시고 지금처럼 백데이터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뒤에 기출문제 이제 우리 쌍방향 수업할 때 여러분 쌍방향 수업할 때 여러분 집에 갖춰야 될 것이 뭐예요? 더존 스마트A 설치해서 있어야죠. 그 다음에 백데이터 오늘 지금 설치한 거 이 백데이터 여러분 PC에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프로그램은 예, 여기서 그러니까 백데이터 설치하기 전에 프로그램이 먼저 깔려야 되는데 프로그램은 여러분 네이버에서 AT 자격시험 검색하시면 짠 하고 보이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 AT 자격시험 주소가 at.kicpa.or.kr 여기서 여러분 원서 접수 안 하셨나요? 시험 접수 여기에 시험 접수 했던데 여러분 시험 접수 한 사이트예요. 거기 밑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교육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여러분 이 언제부터인가요? 우리가 쌍방향 수업이 예, 29일부터입니다. 예, 29일부터니까 이번 주말에는 집에 요 교육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아놓고 그리고 오늘 받았던 백데이터까지 설치해 놔야 돼요. 예. 그래서 꼭 준비해 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혹시 프로그램 설치라든가 백데이터 설치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없죠? 우리 해결됐죠? 준비 잘 해주시고요. 자, 이제 교재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284페이지입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이 더존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실무를 할 때 시험에서 채점 안 하는 것은 생략하면서 할 거예요. 시험에서 채점 안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적요 같은 걸 말합니다. 적요는 시험에서 꼭 필요한 적요 외에는 채점을 안 하기 때문에 채점 안 하는 항목은 다 생략하면서 우리가 전표 입력을 연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실무 수행 평가 우리가 그동안 이제 실무를 쭉 해봤는데 실무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그 맛을 본다 해서 AT 시험 맛보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하는 회사는 용산전자는 컴퓨터를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회계기간은 제6기이고 자료설명을 참고해서 평가 문제의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실무 수행 시 유의사항 6가지가 있는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실무 수행 이제 처음이니까 여기 6가지 실무 수행 유의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항상 똑같게 나오기 때문에 요것만 오늘 한 번만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돼요. 1번 부가가치세 관련된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죠. 부가가치세하고 관련 없는 거래는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되죠. 1번이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타계정 대체액과 관련된 적요는 반드시 적요 코드를 입력해라는 말입니다. 적요. 자, 제가 방금 앞으로 적요는 입력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타계정 대체의 경우는 적요를 코드로 꼭 입력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타계정 대체란 그럼 무엇인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요거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죠? 네, 요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죠. 자, 타계정 대체 거래란 무엇인가? 타계정 대체 거래란 무엇인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 상품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으로만 시험을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고자산은 상품이에요. 자, 상품이 여기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렇게 타계정 대체 거래 적용을 꼭 넣으라고 했는데 2번에서 타계정 대체액과 관련된 적용은 반드시 코드를 입력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타계정 대체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자, 상품은 우리가 매입할 때 차변에 상품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상품은 재고자산으로 보유하는 이유가 뭐예요? 판매하려고 보유하는 거죠. 판매하려고. 네. 이런 마우스를 만약에 이 컴퓨터 도소매 하는 기업이다 그러면 마우스도 팔겠죠? 예, 마우스도. 컴퓨터 노트북도 팔고 마우스도 팔겠죠. 근데 이 마우스를 상품으로 이제 우리가 판매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보관하고 있다가 고객이 사가면 이제 상품 매출로 매출액이 발생해야 되죠. 그게 아니고 판매하지 않고 다른 계정으로 대체해서 사용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무실, 총무과 사무실에 마우스가 다 고장이 났어요. 하여튼 오래되어가지고 마우스 한번 직원들 마우스 새 걸로 다 교체해주고 싶어요. 그럼 우리 회사가 이 마우스를 파는 회사예요. 그럼 우리 회사 매장에 있는 걸 비품으로 사용한다 이거예요. 원래는 이 마우스가 상품 매출, 수익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비품으로 대체하든지 아니면 소모품으로 내부에서 쓴다. 내부에서 쓴다. 아니면 이게 마우스가 굉장히 좀 선물로서 가치가 있는 마우스라고 볼까요? 예, 마우스가 너무 이쁘고 또 무선 마우스이고 해가지고 선물로도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직원들에게 전부 다 마우스를 하나씩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품이 뭐가 될까요? 아까는 비품으로 간다고 했고 이번에는 뭐가 될까요? 복리후생비. 직원들한테 선물해주면 이것이 복리후생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의 복리후생비, 이게 마우스 한 개를 했다 그러면 이게 10,000원이면 차변의 복리후생비 10,000원, 대변의 상품 10,000원. 이런 분계를 타계정 대체 거래라고 해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걸 거래처에다 선물할 수도 있죠. 선물로서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이걸 거래처에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상품. 또 이걸 기부할 수도 있죠. 네. 다른 기관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상품.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상품을 팔지 않고 다른 계정 과목으로 대체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거를 반드시 나중에 이제 손익계산서를 볼 때 여러분 이제 결산 마감할 때 제가 언젠가 그 문제가 한번 나올 겁니다. 한 개 정도. 그러면 타계정 대체 금액이 그 매출원가 계산할 때 따로 줄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것을 매출원가를 정확히 계산하려면은요, 저교에 코드를 꼭 넣어야 됩니다. 이 코드 번호가 몇 번이냐면
상품 대변에 입력할 때 8번을 꼭 입력해야 돼요. 상품의 적요에다가 8번. 8번이 뭐냐?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적요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생소한 것이 2번, 실무수행 유의사항에 2번에 있는 것만 좀 생소할 거예요. 자,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채권, 뭐예요? 미수금이라든지 외상매출금이라든가 받으러음이라든가 이런 게 채권이죠. 채무, 뭐예요? 미지급금이라든가 외상매입금이라든가 지급어음이라든가 하는 것이 채무죠. 예금, 뭐예요? 보통 예금, 당좌 예금 이런 것들이 예금 거래죠. 이러한 거래는 관리 대상 거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뭘 관리하냐면 거래처가 관리가 돼야 돼요. 거래처를 텍스트로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숫자, 코드, 숫자로 된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우리 그동안 연습하면서 이렇게 해왔었어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자금 관리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지문에 따라 추가 입력 작업을 해야 한다. 이 추가 입력 작업이 뭐가 있으냐면 받으러음 지급어음 입력할 때 여러분들 그 F3 눌러서 받으러음 관리다 지급어음 관리다 우리 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또는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에 차량별로 유류비, 보험료 이런 것들을 차량별로 집계할 때 차량 유지비 입력을 하고 나서 F3 눌러가지고 밑에 몇 호차인지를 추가적으로 입력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F3키.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의 계정 코드를 사용한다.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셨지만 뭐 복리후생비 이런 걸 조회해 보면 500번대에도 복리후생비가 있고 600번대에도 있었고 700번대에도 있었고 800번대에도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그러면 용산전자라는 회사, 여러분 FAT 1급 시험에 나오는 회사는 항상 도소매하는 법인으로만 문제가 나올 텐데 복리후생비를 500번대 쓰면 되겠냐 이거예요. 안 된다 이겁니다. 판매관리비는 전부 800번대 코드를 써라. 물론 비용 중에 판매관리비 아닌 영업의 비용도 800번대에서 찾아야 되나? 아닙니다. 영업의 비용은 900번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에서 판매관리비나 영업의 비용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쓸 겁니다. 800번대 아니면 900번대만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6번 등록된 계정 과목 중에서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등록된 계정 과목이라는 뭐예요?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 복리후생비다. 그러면 복리 해서 검색했죠. 여비교통비다. 그러면 여비 해서 검색했죠. 검색을 했을 때 거기에 있는 것 중에서 계정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정확한 걸로. 가장 적절한 걸로. 계정 과목이 적절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실무 유의사항에 특이한 것은 요 2번이었습니다. 2번은 여러분 추가적으로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을 이해하셔야 적요를 8번 상품의 적요에다가 8번 넣어야 된다 하는 거. 뒤에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그 모의고사라든가 하다 보면 언젠가 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문제가 많이는 없더라고요. 한두 번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제가 또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초정보관리에서 10점이 출제가 됩니다. 이런 얘기 아마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문제 1번은 기초정보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봅시다. 사업자 등록증을 딱 주었어요. 그리고 거래처를 등록하라. 자,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를 꼭 읽어보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거래처 주식회사 드림은 사업 확장을 위해서 사업장을 이전했다.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받았다. 평가 문제. 사업자 등록증을 참고해서 변경사항을 수정해라.
그러면 주소 당연히 봐야 되겠죠.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를 등록하시오. 이 메일 주소가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자료 설명을 봤을 때, 평가 문제를 읽었을 때 사업장을 이전했으니까 이 주소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누락됐다고 했으니까 이건 반드시 입력을 해야죠. 요 두 개 입력하고 나머지 혹시 추가적으로 바뀐 게 없는지는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 놨죠. 거래처 등록을 클릭합니다. 그래가지고 와, 거래처가 엄청 많아요. 이렇게 한 40여 개가 입력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쉽게 여러분이 드림이라는 것을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눈에 탁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여러분 찾기 기능, 컨트롤,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find F를 툭 치면은 찾기 창이 나오죠. 엑셀이나 워드 프로세스에서도 여러분들 아마 한두 번은 써봤을 텐데, 찾기 나오면 여기다가 드림 하고 타자하는 겁니다. 드림. 컨트롤 F. 드림 하고 나오죠. 엔터 치면 바로 드림을 찾아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닫아주시고요. 여러분 눈에 뚝 들어오면 뭐 굳이 이렇게 안 찾아도 되는데 바쁘다 보면 잘 안 보여요. 컨트롤 F하고 거래처 이름 넣고 엔터 치면 바로 찾아집니다. 자, 여기서 주소부터 고칩시다. 주소에 우편번호가 들어있네? 그럼 우리도 우편번호부터 검색을 하겠습니다. 자, 우편번호 클릭을 해서 강남구 남부순환로 2구 4만화죠.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 순환로 띄우고 2구 4만화 엔터 하면은 검색이 되겠죠. 대치동. 그리고 적용을 딱 누르면 주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등록하라고 평가 문제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메일 주소는 추가 사항에다 입력을 하는 거죠. 했던 기억나죠? 거래처 등록할 때 추가 사항 가가지고 아마 여러분 이메일 주소 이렇게 입력을 했을 겁니다. 천사. 뒤에가 빌 36524는요, 여기서 고르시면 돼요. 보통 시험에서 네이버가 잘 나옵니다. 네이버 아니면 빌 36524. 네, 이렇게 클릭해줘요. 그래서 이메일은 추가사항 4번에다가, 주소는 기본사항에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해놓고, 이제 이런 그 사업자 등록번호나 또는 업태나 종목에 변동은 없는가를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시면 되는데,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자,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 AT 시험의 힌트는 다 여기에 있습니다. 뭐 힌트라기보다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의 그 설명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걸 안 읽어보고 막 덤비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료 설명하고 평가 문제를 다 읽고 이 문제를 이해한 다음에 일을 해야 됩니다. 3점 얻었어요. 자, 수행 결과 바로 이어서 설명이 나오네요. 다음은 2번 문제. 전기분 재무제표의 입력 수정 문제입니다. 자, 재무상태표를 전기 거를 주었어요. 2020년 12월 31일 현재라고 되어 있죠. 이걸 보고 고치라는 겁니다. 고쳐라. 그러면은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가볼까요?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기초정보관리에 여기에 있죠. 클릭해 주시고요.
입력이 돼 있는데 이렇게 차액이 딱 발생돼 있습니다. 여러분 전기분 재무제표 공부할 때 제가 전기분 재무상태표 공부할 때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차액이 0이 나와야 제대로 입력된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차액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유동자산은 맞는가 한번 보겠어요. 유동자산이 입력된 게 1190370. 네, 그러면 책이 지금 시험지라고 보시고 우리 시험지에 있는 유동자산도 그러한지 보시면 되겠죠. 네, 1190370. 그러면 유동자산은 어디까지예요? 여기 상품까지가 유동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8번까지는 다 맞았다는 거예요. 이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비유동자산 38330. 비유동자산 시험지를 보세요. 54980이죠? 그러면 건물부터는 맞춰봐야 되겠다. 그래서 시험지하고 확인을 합니다. 건물부터 맞춰보는 거죠. 1000만원. 차량 운반고 맞고, 감가상각 누계액 맞고, 비품 600.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누락됐네요. 맞죠?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요 밑에 빈 줄에다가 비품이 현재 212번 코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빈 줄에다가 213번이라고 입력을 해야 돼요. 213. 그래야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선택한 겁니다. 거기다가 135만원.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을 넣어야 되는데 임차보증금이 아예 누락되어 있네요. 밑에 있네. 여기 있구나. 962번에. 그런데 동그라미가 하나 빠졌네요. 임차보증금에. 자,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안에 들어갑니다.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만 더 넣어주면 되겠고요. 새로 입력해도 돼요. 2천만원을 덮어쓰기로. 자, 이렇게 고치고 났더니 어느새 여기가 제로가 떨어졌네요. 차액이 제로가 떨어지면 더 이상 고칠 게 없어요.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차액이 제로가 나면 다 맞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걸 고치는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쭉 보면서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런 스타일로 맞출 수가 있고, 지금 저는 어떻게 맞췄냐면 먼저 유동자산 확인했습니다. 유동자산이 딱 맞으면 8번까지는 건너뛴다는 거죠. 근데 유동자산을 딱 맞춰봤더니 시험지하고 틀려. 그러면 요 1번부터 8번 여기 상품 이 안에가 유동자산이니까 그 안에서 빨리 고쳐야죠. 그리고 나서 비유동자산을 봤더니 아까 여기서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건물부터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몇 개 고치다 보니까 0이 제로, 차익이 0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비유동자산도 맞췄는데도 아직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부채 총계를 봐야죠. 부채는 개정가액 여기 몇 개 없어요. 그것만 보면 돼. 예. 그리고 자본도 개정가액 몇 개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본 총계를 보고 이런 식으로 그 그룹별로 맞추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에요. 근데 또 여러분들 그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 저는 그냥 맞추는 게 더 빠르던데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예. 다 어떻게 숙달을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편할 대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뭉태기 맞춰가면서 그 부분만 콕 집어서 고치는 방법이 있다. 저는 제가 오늘 연습했던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 방법이 아무래도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수행 결과 설명이 나옵니다. 자, 수행 팁에 어떤 말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대손충당금 감가상각 누계액은 해당 자산의 아래 코드를 꼭 써야 된다라고 설명 나오고요. 입력 완료 후의 확인사항,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대차 차액이 0이 나오는지를 꼭 확인해야 되고, 전기분 손익계산서 수정하는 문제가 나오면 당기 순이익이 시험지하고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죠.
다음에 3번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 2월 문제입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받으러 이건 입력사항이 아주 많아요. 한 장만 해도 잔뜩 있습니다. 장기차입금 이것도 입력사항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1에 거래처별 초기 2월에 자료 1번을 보면 받으러움과 장기차입금의 표가 구성되어 있고 자료 2에는 받으러움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보고 받으러움과 장기차입금을 초기 2월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거래처별 초기 2월 어디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여기 맨 밑에 있는 겁니다. 기초정보관리의 맨 아래에 있어요. 자, 거기서 받으러움 클릭해 보시면 여기 차액이 530만원 나 있잖아요. 자, 오른쪽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초기 2월은 어떻게 한다? 이 계정 과목을 더블 클릭한다 그랬습니다. 받으러움 더블 클릭해 가지고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죠. 여기다가 그래서 먼저 코드라는 건 뭐냐면 거래처 코드입니다. 거래처가 한일인데 여기서 F2를 누르거나 더블 클릭을 해야 거래처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받으러움이란다. 한일, 한일을 검색해야죠. 한일. 엔터에서 엔터. 3101번. 만기일자는 그 사진에 있죠. 자료 2에. 지급기일이 만기일입니다. 2021 0315. 어음 번호도 그 자료 2에 사진에 있는 번호입니다. 088 2020-1115 123412342. 네, 전자 어음번호 입력하실 때 어음번호가 아주 길기 때문에 앞에 세 자리는 은행 코드다. 그 다음 8자리는 날짜다. 그리고 뒤에 9자리는 1년 번호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여러분이 입력하면은 좀 덜 헷갈립니다. 네. 금액은 거기 표에도 있고 어음 사진에도 있죠. 530만원. 수치 구분은 자수는 한일이 발행했다는 뜻입니다. 발행인에서 다시 F2 눌러서 한일을 또 한 번 여기서 검색해 줘야 돼요. 한일. 배서인은 없으니까 지나가시고, 발행일자는 그 어음 사진에도 있고 위에 표의 참고사항에도 발행일자 거래일자는 2020년 11월 15일이다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입력하는 겁니다. 2020년 11월 15일 또 2020년 11월 15일. 어음의 종류는 어음 번호가 이렇게 숫자로만 쫙 길게 되어 있는 것은 다 전자어음입니다. 지급기관은 그 어음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급지 F2 눌러서 신한은행 엔터 쳐서 지점, 거기 어음 사진에 보면 지급 장소가 지점입니다. 용산 지점. 용산만 쓰면 되겠죠? 엔터 해서 이렇게 차분하게 입력을 해줘야 꼼꼼하게 여기 채우실 수가 있고, 그리고 밑에 차액이 0 나오면 더 이상 입력을 안 합니다. 이걸 닫으시면, 현재 열린 창을 닫으면 조금 전에 화면으로 바뀌고 아까 여기가 이렇게 입력이 되면서 밑에도 차액이 0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개념 과목 하나가 더 있었죠. 장기 차입금 밑에 있습니다. 장기 차입금 부채니까 밑에 있죠. 네, 오른쪽이
밑에 있죠. 장기차입금. 네, 오른쪽이 막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조금 전에 바드러움처럼 이런 계정 과목은 더블 클릭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코드 F2 눌러서 이번에는 하나은행이죠. 거래처가 하나 엔터. 만기 일자는 그 참고사항에 나와 있네요. 2024-1001. 차입금 번호는 데이터가 없죠. 엔터로 지나갑니다. 금액은 3천만 원이죠. 30 플러스 엔터. 상환 조건 일시네요. 거기 참고사항에 나와 있어요. 일시에서 엔터. 자, 하나은행이 금융기관이니까 금융기관 차입처 구분은 금융기관 그대로 두시고, 이체 구조 계좌번호를 말하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없는 건 입력하지 않고, 이자 지급 후급 일할 이자 지급일도 없죠. 네. 이자율도 없고 월이자도 없습니다. 최초 차입일은 있습니다. 2019년 10월 1일 최초 상환일 없습니다. 비워두시고, 자금 용도 없습니다. 없는 건 입력하지 않습니다. 주기도 없습니다. 네. 최초 차입일까지만 입력하면 그 밑에는 더 이상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 입력했더니 차액이 0 나왔습니다. 그러면 끝내시면 돼요. 닫아요, 이걸.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창으로 돌아가고 여기에 입력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요 밑에 차액이 다시 0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 차입금 받으러 같은 경우에 거래처를 2개 정도 입력하도록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하나만 입력하면 0이 나오도록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예, 입력 항목이 많은 것은 하나만 입력해서 0이 나오도록 문제를 내고 있고, 외상매출금, 뭐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런 것들은 간단하기 때문에, 입력이 간단하기 때문에 보통예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국은행, 서울은행, 우리은행을 여기다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여러 개를 입력해야 0이 나오도록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초정보관리 문제 10점, 배점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이거는 다 10점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 팁에 보시면 여기 받으러움, 지급어음, 차입금은 더블 클릭 후에 입력이 가능하게 된다고 여기 힌트 나와 있죠. 네. 자, 이제 전표 입력 문제인데요. 거래자료 입력 문제 20점, 20점이 배점이 되고,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